선생님과 진행할 영역은 대표값과 삼포도인데요. 실제로 대표값과 삼포도라는 표현보다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표현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강의는 전혀 모르는 똥멍청이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차근차근 하나. 여기 파트는 우리 중후반부 영역이죠. 후반부 영역이에요. 3-2 파트에 선생님 알기로 용강중학교는 여기부터 수업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네, 여기부터 하고 삼각비 하고 원좀 하고 뭐 해서 시험 범위가 아마 다는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선 여기부터 진행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기 진행하고 내가 뭐라 그랬어? 화요일이요. 화요일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랑 요거 진행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D타임에 명욱쌤이랑 부등식 진행하던 거 좀 질문 받고 조금 더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왔을 때는 요거에 대한 과제가 나갈 거니까 그리고 부등식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목요일에 요 부분에 대한 거 부등식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 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방학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타임 이렇게 돼요. 참고로 목요일은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니라 고등부 팀장님이 수업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다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선생님 아직 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일요일도 한 4주째? 네. 한 번도 출근을 안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 달 넘게 그래서 드디어 선생님이 수목금을 좀 쉬어요. 네. 안타깝게도 뭐 멀리는 못 가고 소소하게 비빔밥 먹으러 전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수업은 고등부 팀장님 보신 적 없죠? 좀 전에 옆교실에서 수업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해주실 거예요. 자, 봅시다. 대표값과 삼포도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가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노트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유형별로 선생님이 3문제씩 딱딱딱 따놔가지고요. 선생님이랑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유형별 밑에 있는 딸린 3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씩을 쭉쭉쭉 나랑 같이 하고 나머지 밑에 2개 문제씩을 숙제처럼 풀어오시면 됩니다. 안다스탠드 하셨죠? 자, 먼저 타이틀부터 먼저 볼게요. 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평균 유형 2의 중앙값, 3의 최빈값, 4번의 대표값, 다음 넘어가 보시면 3페이지에 유형 5의 편차, 또 편차,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평균과 분산 뭐 이제 더 안 넘기셔도 돼요. 계속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여기 파트의 시작은 용어 정리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 자, 볼게요. 어떤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생소한 대표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값. 자, 대표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그룹에 대해서 모임이라고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조사를 했어요. 키든 몸무게든 성적이든 뭔가를 조사를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의 뭔가 뭐 5문제 테스트를 봐서 성적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성적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빵점짜리 학생, 1점짜리 학생,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5점짜리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재미없어. 2점짜리는 없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은 막 뭔가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하는 걸 하는 목적이 뭐겠어? 뭔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반 애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빵점짜리는 몇 명이고 1점짜리는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 반과 다른 반을 비교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반이랑 우리 옆반이랑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비교할 때 쓰는 수치가 뭐지? 그렇지. 그 평균이라는 게 우리 반을 뭐 하는 값이야? 대표하는 값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균이 대표값, 대표값이 평균이 아니에요. 그냥 대표값들 중에 가장 뭔가 핵심적인 중요한 수치가 바로 평균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표값이라는 거 안에는 뭐 평균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물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평균,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전부 다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평균은 말 그대로 뭐 정리해 드릴 거 없죠. 최빈값은 그렇죠. 가장 많은 값. 쓸 듯해요. 가장 많은 값. 중앙값은 그쵸. 작은 놈부터 해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그쵸.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 반 학생들이 5명이었어요. 그러면 5명 성적을 나열했을 때는 몇 번째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3번째가 중앙값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반 애들이 4명이야. 그러면 중앙값이 존재해?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릴 때는 특별히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갈라서요. 홀수일 때는 그냥 뭐 하면 돼? 가운데를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짝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A, A1, A2, A3, A4.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얘는 가운데가 없으니까 뭘 잡냐면 니네 둘이의 평균을 잡아요. 그걸 가운데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느낌. 얘가 바로 뭐가 돼? 중앙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특별한 거 몇 개를 적어보자면 자, 보시면 평균이라는 건 계산을 좀 해볼게요. 평균은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놈이죠? 나누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은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할게. 자, 최빈값이라는 건 1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5가 2개 있죠? 그럼 최빈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하고 5. 즉 평균은 값이 하나야. 그죠? 그런데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7개니까 하나, 둘, 여기에서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거든. 중앙값을 선정할 때 중복되는 걸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거야. 0, 1, 1, 3, 4, 5, 5 썼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얘가 센터에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최빈값은 홀수의 개수니까 정 가운데 값인 3에 해당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어렵거나 이해 안 되면 질문해.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 뭐 이러면 쫄아가지고 모르면 얘기하세요. 되셨습니까? 이게 다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참 쉽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선생님이 약간 오버해서 수업 좀 해볼게. 오버해서. 우리 지금 몰라도 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알면 똘똘이 되는 거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학교 시험 100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조금 지장이 있을 거니까 지금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미리 써놓자면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자, 우리 이런 것 좀 공부 좀 해놓죠. 평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여지껏 하나밖에 없잖아. 점수 3개야. 키, 몸무게 뭐 이런 거 평균하면 무조건 합에 나누기 함. 이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평균인 것 뿐이야.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평균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조화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여지껏 알고 지낸 평균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를 다 배우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냥 평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한 표현이 이제 필요해져요. 아우 졸려요. 졸리죠? 노래 시킨다. 영상 녹화 중이에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혹시 알아요? 앞에서 방시혁이 너 캐스팅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미치고. 아니에요? 그럼 나도 이렇게 때려치고 매니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가수가 된 계기는 나잖아. 좋아요. 상상만 해도. 나왔는데 막 커피숍에 막 현수막에 막 탄생주 막 해가지고. 생일이 언제? 아 비밀이에요? 안 하려는 아 그 정도예요? 자 말을 여기서 끊고 싶어서요. 잠 좀 깼어요? 안 들렸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산술 평균은 내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세 놈이면 더해서 나누기 3, 5놈이면 더해서 나누기 5. 그쵸?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해. 그냥 이런 김에 한 번쯤은 나중에 여기 들어는 봤어. 이렇게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돼. 기하 평균 뭘 것 같아? 느낌이. 기하가 뭐지? 배고픔이야? 도형이잖아. 도형. 그치? 그러니까 도형의 평균이야. 그래서 도형에 대한 평균인데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시면 선생님이 증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껴있는 원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껴있는 원이 있고요.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껴있는 원이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너의 반지름을 반지름 A라고 하고 너의 반지름을 B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중간에 껴있는 니놈에 대한 반지름이 궁금하대요. 니놈에 대한 반지름 R이라고 해볼게요. R. 그럼 느낌이 누구랑 누구랑 가운데 껴있는 느낌이니까 약간 평균의 느낌이거든.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얘는 A 플러스 B의 나누기 2가 아니에요. 얘는 증명을 생략하고요. R은 루트 AB라는 값이 나옵니다. 둘에 대한 곱하기의 루트가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배우시는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열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실제로 다루는 영역 자체를 잠깐 써드리자면 수학 하 파트, 그러니까 고1의 2학기 버전, 거기에다가 플러스 수학 1 파트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루게 됩니다. 조합평균은 기분 좋은 스토리 하나를 얘기 드리자면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합평균이라고 배우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공교육에 계시는 일부 물지각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하 영역 아닙니다. 근데 수학하에서 출제가 가끔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써드리는 거예요. 자, 조합평균은 뭐냐면 얘도 또 대표 예제 하나 들어요. 대표 예제. 자, A라는 동네가 있고 L km 떨어진 거리에 B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차를 타고 A에서부터 B라는 동네까지 가는데 A 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렸고요. 다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B km per hour의 속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A라는 우리 집에서부터 B라는 곳까지 갔다 오는데 걸린 총 평균, 즉 평균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쉽게 다시 해볼게요. 갈 때 100km로 걷고요. 올 때 200km로 왔어요. 평균 속력은. 갈 때 100, 올 때 200. 평균 속력은? 그렇지. 그게 아니니까. 그 계산은 무슨 평균 계산한 거지? 그치, 산수 평균.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해볼게.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평균 속력 계산하는 거죠. 우리 속력 공식 기억해요? 우리 속력 공식 안 하고 뭐라고 외우잖아. 그렇지.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우죠. 그럼 속력은 뭐예요?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밑에 깔아서 시간분의 거리죠.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갔다 왔다가니까 총 시간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거리니까 총거리라고 쓰시면 되죠. 됐음? 자, 계산해 볼게요. 총 시간이에요. 총 시간. 자, 볼게요.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시간은 뭐예요? 공식.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그죠? 너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할게. 이거 대빵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어? 이걸 막 오늘 막 선생님 조합 평균 뭔지 알았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 뭐 분산이 뭔지 몰라. 그러면 오늘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이런 기회에 좀 여유로울 때잖아. 시험 끝나고 방학 들어가기 전. 이럴 때 이런 거 배워놓는 거지. 내가 도움 안 되는데 재밌는 거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도움 되니까 하는 거야. 자, 계산합시다.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 A분의 L 더하기 돌아올 때 걸린 시간 B분의 L. 그럼 총 시간이 되는 거죠. 그치? 갔다 오는 시간. 총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2L이겠죠? 갔다 왔다. 되셨습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는 밑에 있는 거 L 뽑아내시고 통분해버리시면 A분의 1, B분의 1에 괄호 열고 L 밖에 뽑은 거죠? 통분하시면 AB분의 B 플러스 A, 즉 A 플러스 B가 되고 위에 2L이죠. L 약분시키고 번분수 정리하시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 때 100km, 돌아올 때 200km로 왔으면 100 더하기 200분의 2 곱하기 100 곱하기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졸리신 거 아니죠? 좀 졸려요? 시너송 라이트 보세요. 아세이에 유세이 플러스 제가 봤어요? 네, 오케이. 자, 됐어요?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돼. 수학 하야. 고1 2학기 영역이죠. 고1 2학기 때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요. 근데 다르게 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면 돼.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하 평균을 외우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평균은 누구? 평균의 어떤 케이스 하나를 공부하는 것 뿐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균은 다 그거야.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 할 거야. 이제 모르면 안 돼. 지워도 되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평균부터 봅시다. 평균. 평균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MAN. 그래서 M. 뭐 평균이 중간값 같은 거니까 뭐 미들 이것 때문에 M이 아니에요. 민이라고 해서 줄여서 M이라는 그래서 알파벳 하나를 많이 써요. 왜? 우리가 넓이 쓸 때 S, 뭐 부피할 때 V 이렇게 하듯이 뭐 어떤 변기라면 X 이렇게 하듯이 꼭 M이라고 안 잡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M이라고 잡아요. 자, 평균을 내는데 이런 거야. 나의 이번 기말고사 평균을 낼 거야. 그러면 뭘 하겠어?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아니에요. 막 성적문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이번에 대박 치셨어요? 설레는군요. 자, 나의 성적 아니면 우리 반 학생들의 키, 몸무게 뭐 이런 걸 조사를 했다고 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는 용어를 써요. 별량. 다시 말해서 국어 성적 좀 이걸 많이 써.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뭐 과목 수가 학교마다 다를 거니까 N 가지의 과목에 대한 성적을 쭉 나열을 했어요. 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 평균, 즉 M의 값은 총합 x1 플러스 x2 플러스 xn 분의 나누기 얼마? n 이렇게 되는 거지. 요때 분자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총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용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용어들. 자, 추가적인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예제를 하나 볼게요. 우리 반 평균은 70점입니다. A 학생의 점수는 68점이고요. B 학생의 점수는 80점이라고 합시다. 선생님은 뭘 계산해 드릴 거냐면 뭘 계산할 건데, 자, 우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A라는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솔직하게 까놓고 점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잘 들어봐. 무슨 말을 하나? 엄마, 우리 반 평균이 무려 저보다 2점이나 높습니다. 우리 반 평균이 나보다 2점 높대. 첫 번째 멘트. 정상, 비정상 찾아봐요. 그 다음 두 번째 멘트는 이렇게 해요. A라는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 저 이번 시험 평균보다 2점 낮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기준이 내 점수냐 평균이냐요. 옛날 중국 사람들이 지구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기준이 나야? 기준은 평균이잖아. 엄마, 저 평균보다 2점 낮아요가 맞지 않아? 엄마, 평균이 나보다 2점이라니까? 그거 좀 뭔가 표현이 이상하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는 평균보다 뭐해? 2점이 낮아. 나는 평균보다 10점이 높아잖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는 용어를 써요. 편차. 중요한 거. 즉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뜻합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용어 세 가지입니다. 별량, 즉 키, 몸무게, 성적, 뭐 일단 거, 평균, 그리고 편차,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지 평균 마이너스 별량인지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런 예제를 써드린 거예요. 나는 평균보다 어때? 그렇죠? 평균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정도까지 하면 하죠. 아직 본격적인 거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분산. 오늘 얘 모르시면 온 가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식이 백방 어려운데 공식이 무려 두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스포를 해드리자면 잘 들어야 돼.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분산이 뭐야? 라고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분산 제2공식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입니다. 됐죠? 뭐라고요? 하나! 편차 제곱 뭐지? 뭐? 편차 제곱의 평균. 또 하나 공식은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이다. 머릿속에 계속 제곱밖에 안 들어오죠? 제곱은 제곱. 편차 제곱. 일평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돼. 그래 공식 뭐야?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왜? 라고 하면 그제서야 설명을 하면 되는데 너네 알죠? 설명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르면 말짱 꽝이야. 그냥 외워야 되잖아. 이것도 그냥 외웠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 과정 배우고 나면 언제 도움이 됩니까? 고등학교에 나오게 안 나오게? 여기 나오게 안 나오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문과 손 들어가. 선생님 저는 문과 쪽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내가 자신 있게 손들 수 있게 해줄게요. 저는 솔직히 수학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과 쪽인데 이과 가시면 수능 선택하실 때 수학 원투는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어요. 미적분 누가 선택하고 있어요? 이과 애들이 선택을 해요. 그것도 이과에 가장 많은 애들이 선택을 하고 기하는 이과인데 미적분이 좀 미적분이 개 어렵거든요. 독보적으로 엄청 어려워. 그게 좀 벅차. 그런 애들은 기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어. 확통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미적분이랑 기하는 완전 이과 영역이거든. 그럼 문과 애들은 뭘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과나 예체능 계열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할 거예요. 또는 이과인데 이걸로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과에 대한 제한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뭐 미적분 아니면 뭐 공대 같은 데 가고 싶을 때 미적분, 기하 이런 거 하면 확통이 있어. 그럼 불리하겠죠. 근데 어쨌건 확통은 문과 애들이 선택하고 확률과 통계 파트 가면 통계잖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겠어? 통계겠죠. 평균을 왜 내? 그렇죠? 통계를 위해서는 분산이라는 것도 통계에 대한 어떤 수치야. 그래서 거기 가시면 똑같이 또 배워요. 완전 똑같이 또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해주세요. 쉽죠? 자, 분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산을 하기 전에 수학적 용어를 떠나서 그냥 국어적인 용어로 분산이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게 출발이야. 그치? 퍼지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퍼져! 이거잖아. 다 퍼져! 라고 하지 분산해! 라는 말 안 하겠지만 뭔가 약간 군대 용어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 그죠? 분산해! 자, 예를 들어서 퍼져! 분산해! 인데 폭탄이 떨어져요. 얘들아 퍼져! 라고 하면 어디로 퍼질 거야? 폭탄이 떨어지는 데를 알아야 퍼질 거 아니야. 퍼져라고 해서 퍼졌는데 폭탄 쪽으로 뛰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린 뭐가 필요한 거야? 폭탄이 떨어지는 위치가 중요한 거지.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체육 시간에 모여서 제일 먼저 뭐해? 체육 선생님이 몸 풀어야 되잖아. 그럼 줄 딱 쓴 다음에 제일 먼저 뭐해? 해! 너 뭐라고 그래? 기준. 그 다음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런 거 하잖아.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거 뭐 하는 거야? 얘 기준으로 퍼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떤 날은 가볍게 체조하려고 반팔간격으로 한쪽 팔만 이렇게 퍼질 때도 있죠. 또 어떤 날은 야 오늘 빡세게 체조할 거야 양팔간격 그럼 더 퍼지잖아. 덜 퍼지고 더 퍼지고에 대한 걸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수치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분산이에요. 그러면 알아야죠. 왜 분산을 계산하는 데를 알아야죠. 자, 봐. 왜 분산이라는 값을 공부하게 되느냐면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어떤 우리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의 애들의 3명씩을 뽑아서 뭔가 5문제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대한 테스트를 했거든. 대표 3명을 뽑아서 했더니 때마침 1반과 2반의 평균이 똑같았대. 간단하게 합시다. 너네 반평균이 5점이 나왔어요. 얘네도 반평균이 5점이 나왔어요. 평균이. 그러면 겉보기에는 1반과 2반은 그 대표 3명들에 대한 뭐 능력치가 어떤 거야? 똑같아! 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 반은 이런 거야. 6점짜리 애가 있었고 5점짜리 애가 있었고 4점짜리 애가 있어서 5점이 만들어집니다. 평균이. 근데 이 반은 9점짜리 애가 있어요. 5점짜리 애도 있었어요. 근데 몇 점짜리예요? 몇 점짜리예요? 1점이야. 1점짜리예요. 야, 겉보기에 그냥 두 반의 평균을 딱 오픈했을 때는 두 반은 똑같은 반이네 했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좀 문제 있는 반이잖아. 그렇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학원처럼 뭔가 우리 학원들은 학년별로 여러 개 반 만들어 놓고 뭔가 레벨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는 레벨이 잘 안 만들어진 거고 얘는 비슷한 애들끼리 잘 구성이 된 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분석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아직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분산이라는 어떤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어디가 분산이 더 크겠어요? 2반. 그치? 이쪽이 분산이 더 크겠지. 그럼 분산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냐면 기준 누구?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 정도를 값으로 나타낸 거니까 얘네는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네는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네가 더 멀리 퍼져 있어요. 이해돼? 자, 수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3월 모의고사도 볼 거고요. 처음으로. 막 모의고사들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수능을 예를 들자면 수능이라는 걸 보고 나시면 평균도 나오고요. 즉 수학 점수로 예를 들자면 전국의 수학 평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국의 표준 편차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그 표준 편차가 분산이랑 똑같은 값이거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이 값이 나와요. 그게 그냥 분산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각 지역별 분산값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강남은 분산이 크게요, 안 크게요? 별로 안 큽니다. 평균 높게요, 안 높게요? 평균 높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평균 높고요, 분산은 작아요. 즉 높은 라인에 애들이 많이 밀집돼 있대요. 시골 동네로 가봅시다. 시골 동네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 않고 저기 어떤 지방을 갔더니 걔네 평균이 어떻겠어요? 낮아요. 그럼 지방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도 좀 있을 거야. 서울보다는 공부를 덜 하는 애들이 많을 거니까. 그러면 평균도 낮지만 평균에 비해서 더 낮은 애들도 있어. 근데 지방이라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얘네는 평균에 대해서 막 애들의 분포 상태가 막 점을 찍어보면 어떻겠어? 훨씬 더 넓게 퍼져 있을 거야. 자, 시험이 쉬워요. 만약에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대빵 쉽게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럼 평균은 어떻겠어? 높겠죠? 애들의 밀집도는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겠어? 평균 근처에? 시험이 쉬우니까. 이해돼? 그러면 평균 높고 분산이라고 하는 그 값이 작아.
그러면 우리는 시험지를 안 보더라도 그 분석 두 개만으로도 어떤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쉬운 시험이네. 그렇죠? 쉬운 시험이네. 평균이 낮아요. 평균이 낮아? 그런데 애들이 밀집돼 있어. 그럼 뭐라고 해석이 돼? 미안한 말이지만 멍청한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 맞잖아. 다 같이 멍청한 거잖아. 평균도 낮고 거기 다 몰려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평균이 낮고 평균이 낮아. 그럼 분포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넓게 퍼져 있을 거야. 너네 알잖아.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하는 애들은 늘 잘해요. 그쵸? 난이도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 어려우면 맞아요. 시험이 쉬워도 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아니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는 그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그럼 얘네들에 대한 걸 나는 분산이 분명히 이쪽이 크다는 걸 알거든. 그럼 어떤 값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거리를 재는 거잖아. 거리를 재면 되겠지. 평균에 비해서 얘네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여기고 붙어 있고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평균에 비해서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붙어 있고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거리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면 돼요. 자, 얘는 위로 몇 칸 올라가 있어요? 한 칸 올라가 있죠. 그럼 얼마야? 플러스 1이겠지. 얘는 떨어진 정도가 얼마야? 0이겠죠. 얘는 밑에 있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 잘 봐.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달아 뭐냐면 이거예요. 별량이 4점수잖아. 그리고 빼기 평균이니까 4점수 몇 점? 6점. 평균은 몇 점? 5점이었으니까 6 빼기 5에서 1.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뭐라고? 편차라, 편차. 그죠? 얘 편차 얼마예요? 플러스 4점. 얘 빵이죠. 얘 마이너스 4점. 되셨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하나 미리 얘기해보자. 너네 이거 1점이라는 거 내가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았지? 이거는 우리가 평균에 이미 옛날부터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뭐 어떤 한 놈이 평균보다 4점 더 맞았어. 그리고 어떤 애가 평균 딱 찍었어. 근데 한 놈이 더 있는데 평균이 5점이어야 된대. 그러면 딴 만큼 이 새끼가 이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4겠지 싶어서 1 너네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얘기야. 편차, 편차, 편차. 편차들의 총합은 늘 얼마예요? 0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평균보다 1점 더 맞았어요? 그럼 누군가는 평균보다 1점을 깎아 먹어야 평균이 유지가 된다. 이해돼? 편차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빵이다. 베리베리 임포스턴상. 편차의 총합은 0이다. 기억하세요. 우리 문제 풀다가 나옵니다.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자, 이제 우리 거리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서 너가 더 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 칠판 보실게요. 얘 거리는 얼마? 1이죠. 거리는. 얘 거리는 1이지. 거리에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그쵸? 거리. 내 뒤로 1m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마이너스 1m라고 하지 않고 1m라고 하잖아요. 얘 거리 1, 거리 4, 거리 0, 거리 4. 근데 그 거리들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려면 너는 1이고 너는 0이고 너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절대값을 계산하면 평균보다 적은 애는 부호를 바꿔야 되고 평균보다 큰 애는 그대로 값을 따오면 되거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수능으로 치면 40만 명을 평균보다 낮은 애들은 부호를 바꿔서 계산하고 높은 애들은 그대로 계산.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비교를 목적이면 잘 봐요. 얘는 비록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4거든. 마이너스 1이고 4야. 누가 더 멀어? 4. 근데 그건 수치가 너무 간단하니까. 근데 멀고 적은 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너 제곱한 거랑 너 제곱한 거랑 비교해도 늘 원래 큰 놈이 제곱해도 크지 않겠어요? 숫자상으로는. 이해돼? 그래서 나는 뭘 하겠다. 편차를 평균 내면 참 좋은데 편차를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 편차들의 평균은 늘 얼마나 남았어? 평균이라는 거 편차들을 평균 낼 거면 편차들의 총합에 나누기잖아요.
근데 편차들은 늘 더하면 얼마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평균을 못 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거리 측정을 위해서, 거리 측정에서 비교를 위해서 뭘 한다고?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공식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따가 9시에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고 오럴 테스트하고 통과를 못하시면 집에 안 보냅니다. 아시죠? 그냥 팅 얘기하면 나와야 돼요. 분산 제일 공식! 네, 편차 제곱의 평균! 아시죠? 분산 제2공식! 하면 뭐라고? 그건 분산 제1공식, 첫 번째 공식. 제2공식은 뭐?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우리 여기 병신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냐면 분산이라는 정의를 식으로 만든 거잖아. 분산이 뭐야? 평균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시킨 거. 오케이? 자, 정의 이제 쓸게요. 기준 바로 누구? 평균이 대하여 떨어진 정도를 뭐한 것? 값으로 수치화시켜놓은 누구에 대해?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 뭐 편차 이런 느낌이지. 이게 정의예요. 일부 끝! 더 하고 싶은데 약간 눈이 약간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것 같아.